안녕하세요. 영어교육 장주영입니다. 저는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중심 방법에서 협동학습을 함께한 적용한 TGT, 팀즈 게임 토너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동학습을 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모든 게임 토너먼트, TGT, 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자 중심에서 협동학습을 함께 한다면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갖게 되고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각자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영어 교육인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협동심,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TGT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룹을 일단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이제 A팀, B팀, C팀이 있는데 이 A, B, C팀이 각자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한 명, B에서 한 명, C에서 한 명이 한 팀 만들고 또 A에서 B에서 C에서 한 명씩 모여서 또 한 팀을 만듭니다. 그 팀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각 A, B, C 대표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팀들은 어떻게 하냐?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만들고 그 문제들을 이제 푸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원래는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그룹에 3명이면 이제 한 명씩 한 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명이면 3배수 또 4명 정도면 4배수로 문제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A, B, C, D 팀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서 A1, B1, C1이 한 팀, A2, B2, C2가 한 그룹이죠. 그리고 A3, B3, C3가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 테이블별로 문제지를 아이들이 만든 걸 갖다 놓고 그다음 정답지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먼저 문제를 하나 꺼내서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답을 맞추는 거면 이제 포인트를 얻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모르겠다 하면 뭐 통과 또는 이제 알겠다 하면 찬스 해서 말을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감점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틀리면 감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은 틀려도 감점이 없지만 옆에 이제 맞출 때까지 하면 그때는 이제 감점을 이제 하고서라도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이 제가 이제 3배수라고 한 이유는 제가 한 명 한 번 하고 한 바퀴 돌죠.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선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팀에 A1, B1, C1이 각자 A, B, C 팀의 대표로 있으면 여기서 A가 선을 3번 정도 하고 B도 선을 3번, 그리고 C도 선을 3번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자 끝나고 나서 순위를 매겨서 1, 2, 3등 또는 또 저쪽 팀에서는 A팀이 3등 했는데 여 팀에서는 A팀이 2등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A팀이 1등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서 또는 순위를 합산해서 이제 결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장단점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 사진들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데리고 한 건데 이때 현재 진행형 이제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 그리고 동사의 불규칙 변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퀴즈를 했을 때 수준별로 이제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ing도 이제 철자법 또는 문장 안에 언제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수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4번 보시면 계속 그
우위를 계속 잘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하면 그 친구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A1, A1, B1, C1이 있는 팀, 그리고 A2, B2, C2가 있는 팀들을 조금 나누는 기준 자체는 평소에 알고 있는 또는 학업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그러니까 선을 3번 정도 한 다음에 점수나 순위를 봐서 조금 이제 분배를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점수를 좀 더 얻을 수 있게, 왜냐면 이걸로 해서 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분배를 적당히 해서 뭐 처음부터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조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 문법이나 또는 단어를, 제가 한 케이스에서는 11월 6일날 한 케이스에서는 현재 진행형과 불규칙 동사를 갖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인데, 동점자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바퀴 또는 3바퀴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 자체는 5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깨달았고,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외적 동기, 그러니까 점수로만 이제 나오는 거고, 내가 스스로 이걸 배우고 싶어서 또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외적 동기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는 것이,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점 중 하나는 협력하면서 팀별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팀 내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점, 그리고 한 번 맞췄을 때 얻는 포인트 같은 거를 맞췄을 때는 2점, 감점은 1점, 뭐 이렇게 배분을 좀 한다든가 해서, 또는 그룹별로 실력별로 감점이나 포인트 얻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서 조금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두 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그룹은 영어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이 올라갔고요. 한국어로만 말하더라도 이제 문법 규칙이나 문구 같은 거나 단어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G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협동학습을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실제로 자기 책상에서 자습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고, 영어는 특히 언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강해서, 이렇게 TGT나 또는 스타드 같은 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시간만 잘 분배된다면 효율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